제1장 상견례의 균열. 대전 한정식집 궁중연의 문이 열리자 은은한 국악선율과 함께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박서연은 딸 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긴장감이 목끝까지 차올랐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나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너희 장인어른께 인사드려야지. 그때 입구 쪽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그는 이현우를 닮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현우가 손을 들어 인사했다. 이쪽입니다. 남성이 다가오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식입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컥거리며 흔들렸다. 이태식. 20년 전 그 이름. 조선소 하청 현장 붕괴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본 안전점검 완료 서명란에 바로 그 이름이었다. 남편 정민호의 마지막 작업 일지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그 이름. 어머니. 나연이 서연의 팔을 살짝 쳤다.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시선은 이태식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태식이 당황한 표정으로 수건을 건네려 했지만 서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혹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대조선소에서 일하신 적 있으신가요?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연과 현우가 서로를 바라봤다. 이태식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팀에서 일했습니다. 그날 서연의 손이 가방끈을 움켜잡았다. 2005년 11월 15일 3번 독 붕괴 사고. 당신 서명이 있던 그날 말입니다. 이태식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내 남편이 그날 죽었어요. 서연의 음성이 차갑게 식었다. 당신이 안전점검 완료라고 서명한 바로 그 현장에서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서연과 이태식 사이에 머물렀다. 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현우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이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 서류에 제 서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점검 내용은 현장 대리인이 올린 것이었고 변명은 됐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과 진단서를 꺼냈다. 20년을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관계를 차근히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소방관으로서 많은 사고 현장을 봤는데 진실은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연이 현우를 바라봤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남편 정민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좋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상견례는 미뤄야겠어요. 나연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한 결혼 준비가 20년 전 비극과 맞물려 흔들리고 있었다. 제2장 기록의 그림자. 상견례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박나연은 노트북 앞에서 밤새 정보 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프리랜서 기자 시절 익힌 조사 기법이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사업주의 안전점검 의무. 나연이 중얼거리며 관련 조항들을 정리했다. 현대조선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2005년도 안전 관련 공시 자료를 찾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그때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나연아, 동료한테 부탁해서 당시 119 출동 기록을 확보했어. 지금 그쪽으로 가도 될까? 1시간 후 현우가 가져온 파일들은 생각보다 상세했다. 출동 시간, 현장 도착,
구조 활동 과정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사고 직후 찍힌 현장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핵심이야. 현우가 안전점검표 사진을 확대했다. 봐, 여러 항목이 모두 같은 필기체로 체크되어 있어. 마치 한 번에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 같지 않아? 나연이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봤다. 맞다. 펜의 잉크 농도도 똑같고. 이건 현장에서 실제 점검하면서 쓴 게 아니야. 같은 시각, 이태식은 퇴직 후 서재에 보관해두던 낡은 수첩을 뒤적이고 있었다. 20년 전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쓰는 그의 손끝이 떨렸다. 2005년 11월 15일. 본사 긴급회의 마이너스 납기 단축 방안 논의. 하청업체 관리자 요청사항 형식적 안전점검으로 진행 희망. 문제점 실질 점검 시간 부족, 인력 부족. 수첩 속 메모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태식은 깊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들었다. 현우야, 아버지다. 혹시 그 조사 자료 좀 같이 봐도 될까? 저녁 세 사람은 서연의 집에서 만났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 수집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서연이 이태식을 바라봤다. 정말 오시는군요. 피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태식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태식이 수첩을 꺼내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연의 표정에서 적대감이 조금 누그러졌다. 본사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거네요. 서연이 중얼거렸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태식이 고개를 숙였다. 나연이 스캔한 도면들을 뒤적이다가 갑자기 멈췄다. 이게 뭐지? 그녀가 한 장의 도면을 빛에 비춰들었다. 뒷면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스탬프가 있었다. 이거 QA팀 외부용 인감이야. 현우가 확대경으로 자세히 보며 말했다. 그런데 앞면에 있는 공식 도장과 다르네.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연이 흥분해서 대답했다. 도면이 두 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내부용, 하나는 외부 검사용. 실제 시공과 점검용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다면 제가 본 점검표도 가짜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와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단순한 개인의 과실이 아닌 더 큰 구조적 문제의 실마리를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앞에서 말이다. 나연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내일 당장 조선소에 추가 자료 요청을 넣어야겠어요. 이번엔 도면 원본과 QA팀 인감 날인 기록까지 포함해서요. 20년 만에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3장. 증언의 무게. 한성복이라는 가명을 쓰는 70대 노인은 부산 감천동의 허름한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다. 당시 3번 독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했던 그는 20년간 침묵을 지켜왔다. 왜 지금에서야 나서시는 거예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이 커피잔을 돌리며 답했다. 손자가 조선소에 취업했거든요.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무서워서요.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안전펜스는 설치되지도 않았어요. 볼트 규격도 원래 도면과 달랐고. 그런데 점검 나온 사람들은 서류만 보고 갔다니까요. 현우가 녹음기를 켜려 하자 노인이 손을 저었다. 녹음은 안 됩니다. 익명 보장해 주세요. 아직도 그쪽 사람들이 이 바닥에 많거든요. 이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제가 서명한 점검표는? 아마 사무실에서 미리 다 작성해 놨을 거예요. 현장 상황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노인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박정민호 씨. 좋은 사람이었는데.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노무사 사무실에서 만난 산업안전 전문가는
법적 쟁점을 명확히 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질적인 점검권자가 누구였는가? 둘째, 서명이 강요되었거나 기만당한 상황이었는가?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서연이 물었다. 민형사 소멸 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 재발방지 약속, 유족기금 조성 등은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이태식은 가족들 앞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본사회의에서 부장이 말했어요. 납기 맞추려면 점검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현장 대리인이 올린 서류에 점검 완료라고 되어 있었죠. 현우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래서 서명하신 거예요? 그 순간 의심했어야 했는데. 이태식이 고개를 떨궜다. 회사 분위기상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서연이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이라도 그때 말렸다면. 분노와 애도가 뒤섞인 그녀의 목소리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 나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진실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때 현우의 휴대폰에 택배 도착 알림이 울렸다. 송신자 불명의 소형 택배였다. USB네요. 현우가 의아해하며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2005년 11월 조선소 내부 이메일 백업 파일들이었다. 제목이 형식 점검 진행 보고네요. 나연이 클릭했다. 이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본사 생산 담당 이사, 하청업체 소장, 그리고 이태식을 포함한 안전관리팀이 수신자로 되어 있었다. 납기 준수를 위해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각 부서별 협조 바람. 이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이 메일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 메일 계정으로 온 건 맞네요. 현우가 확인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네요. USB에는 더 많은 파일들이 있었다. 하청업체와의 계약서 수정 내역, 안전점검 일정 단축 지시서, 심지어 사고 발생 시 책임 분산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까지. 나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과실이 아니야. 의도적인 안전 무시였어. 이태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가 회사의 희생양이었던 건가요? 서연이 이태식을 바라봤다. 20년간 품어온 원망이 혼란으로 바뀌고 있었다. 개인의 잘못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다. 내일 법무법인에 가서 정식으로 진상조사를 의뢰해야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진실의 무게가 모든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제4장 선택의 자리. 법무법인 정의의 회의실에서 변호사는 냉정하게 현실을 제시했다. 민형사 소멸 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진상 규명과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유족기금 조성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그 자리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겠어요. 어머니. 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다. 20년을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햇빛 아래서 말하고 싶어.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태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유족들과 마주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밤 이태식은 책상 앞에 앉아 사과문을 직접 썼다. 저는 2005년 11월 15일 현대조선소 3번 독붕괴 사고 당시 안전점검 완료 서명을 한 이태식입니다. 비록 형식적 점검이었다는 회사의 압력이 있었지만 도장을 찍은 것은 저였습니다. 한편 나연과 현우는 양가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결혼은 미뤄야겠어요. 나연이 말했다.
이 모든 일이 정리된 후에 하고 싶어요. 현우의 어머니가 반대했다. 왜 아이들까지 고생해야 하니?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끼리 해결하면 되잖아. 어머니,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을 외면하고 시작하는 결혼은 의미가 없어요. 나연이 새로 디자인한 청첩장을 보여줬다. 기존의 화려한 꽃장식 대신 안전 표지판을 모티프로 한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디자인이었다. 경계선 없는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우리 결혼이 단순한 개인적 행복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약속이 되었으면 해서요. 기자회견 준비가 한창일 때였다. 서연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서연 씨죠? 저는 당시 하청업체 소장이었던 김철수입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왜? 지금 연락하시는 거죠? 기자회견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대신 아이들 결혼은 건드리지 마세요. 무슨 소리세요? 유족 보상금 5억, 그리고 이태식 씨 면책. 조건은 기자회견 취소입니다. 어차피 회사는 망한 지 오래고 저만 감옥 가면 되는 일 아닙니까? 서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들은 아직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군요. 생각해보세요. 기자회견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만 고생하게 될 텐데. 전화를 끄는 서연은 온몸이 떨렸다. 20년 전과 똑같았다. 돈으로, 권력으로, 침묵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는 그 방식이. 나연이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서연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전화 내용을 설명하자 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또 다른 정민호 아버지가 생길 거예요. 현우도 단호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과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지 돈으로 입막음하는 게 아니에요. 이태식이 사과문을 다시 읽어보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안 거절합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어요. 당신도 나오셔서 직접 사과하세요. 후회하실 겁니다. 20년 전에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이제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의 얼굴에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마침내 길을 찾은 듯했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밤, 네 사람은 함께 모였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진실을 향한 의지가 더 컸다. 내일이면 나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서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제5장 새로운 서약. 부산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이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이태식은 단상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다. 저는 2005년 11월 15일 현대조선소 3번 독붕괴 사고 당시 안전점검 완료에 서명한 이태식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객석에 앉은 다른 유족들이 숨죽여 들었다. 회사에 압력이 있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을 한 것은 저였습니다. 그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태식이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고 준비한 내부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납기 단축을 위한 조직적 안전 무시, 이중 장부 작성, 형식적 점검 지시. 이 모든 것이 회사 차원에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된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때 서연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저는 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20년간 저는 이태식 씨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 사람만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도장 하나에 생명을 맡기게 만든 구조,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함께 바꾸자고 요구하겠습니다. 제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기자회견 직후 현대조선소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유족지원기금 100억 원 조성, 외부 독립 안전감사 상시화, 하청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시간 월 40시간 확대 등의 내용이었다. 한 달 후 봄꽃이 만개한 부산 해운대의 작은 교회에서 나연과 현우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지만 이 결혼식은 특별했다. 주례자 대신 나연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약속하는 것 이상의 서약을 하려 합니다. 그녀가 준비한 서약문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개인적 이익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침묵보다 용기 있는 목소리를 선택하겠습니다. 현우가 이어받았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서연과 이태식도 함께 박수를 쳤다. 식장 입구에는 조선소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작은 리본들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안전기금 모금함이 놓여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서연은 혼자 바닷가에 나갔다. 남편 정민호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고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여보, 당신 이름이 오늘부터 누군가의 안전이 됩니다. 그녀가 메모를 바다에 띄우자 바람이 불어 하늘로 날려갔다. 이태식이 조용히 다가와 서연 옆에 섰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함께 책임지기로 한 거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기계음과 고함 소리가 가득했던 20년 전 조선소 현장과는 달리 이제는 평화로운 바다 소리만이 남았다. 멀리서 나연과 현우가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가족의 출발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가족의 모습이었다.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여보.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네 사람을 비추었다. 진실의 무게를 나누어진 그들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바람이 불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